이틀간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저녁 6시에 끝이 났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한 건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네, 20.54%로 집계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20.54%로 20%를 넘겼습니다. 서울이 21.9%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부산 18.6%입니다. 총 249만 7,900여 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한 겁니다. 지난해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요. 또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인 19.4%도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선거 관심도가 대선, 총선, 지선 순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인데도 꽤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오늘 사실 날씨가 굳었잖아요. 네.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네.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어떻게 분석합니까? 일단 선거 당일이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미리 시간 될 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이 좀 많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네. 또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다가 두 지역 모두 여야 1대1 구도로 좀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해져서 지지층의 결집 현상을 좀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투표 동의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이 높습니다. 네. 본선거가 이제 4월 7일이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각 당들은 분석합니까? 일단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서로 자신들에게 서로요.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위기감을 느낀 이른바 샤이 진보 등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아진 방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 지지층인 4050 세대,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 정서가 최근에 높아진 2030 세대의 사전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20대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격차는 21%포인트로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던 전주 같은 조사보다 격차가 4.4%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하면 현 여권에 네. 유리하다 이렇게 통상 이렇게들 분석을 해왔는데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후보들도 사전투표 많이 독려했죠? 네, 후보들도 사전투표 후에 이제 투표 격려 발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좌표를 찍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사전투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그동안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마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최원희 기자 그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이 어느 후보, 어느 당에 유리한지를 분석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이런 뭐 분석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던데요. 네. 그래도 남은 기간 선거 이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부동층인데요. 예. 젊은 층 가운데 아주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이런 이제 부동층의 향배에 양당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TV조선이 일주일 전에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에서는 20대의 42.1%가 또 부산에서는 20대의 44.2%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막판 돌발 변수에 따라서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떠다니는 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선거일까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80%를 넘었지만 또 7일 선거 당일에 얼마나 투표장에 나설지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최원희 기자한테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